북한이 이틀에 걸쳐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했습니다. 특히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경우 정상 각도로 발사할 경우 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를 날아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이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하면서 한미일 공동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다시 이민자들을 겨냥한 인종 혐오 망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LA 동부 포모나시의 한 유명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기념 행사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대형 화재가 발생해 건물이 전소됐습니다. 화재 원인은 현재 조사 중입니다. 동부 지역에 거센 바람을 동반한 겨울 폭우가 쏟아져 수십만 가구가 정전됐고 항공기 결항이 속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립기상청은 오늘부터 캘리포니아 주 전역이 폭풍 후 영향권에 접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90도에 가까운 고각으로 발사된 북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정거리가 LA를 포함한 미국 전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덕훈 기자입니다. 이번에 발사한 북한 ICBM은 90도에 가까운 고각으로 발사됐습니다. 6,000km 상공까지 올라가 1,000km 거리의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총 비행 시간은 73분으로 파악됩니다. 비행 시간과 고도, 거리 모두 지난 7월 화성 18형 시험 발사 때와 유사합니다. 이 미사일을 30에서 40도의 정상 각도로 쐈을 경우 사거리는 15,000km 정도로 추정됩니다. 미국, 하와이, LA뿐 아니라 본토 전역이 타격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 필요 이상으로 미국을 자극하기 때문에 고각 발사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북한은 2017년 ICBM급인 화성 14형 발사 때부터 줄곧 사거리를 1,000km 정도로 제한해왔습니다. 사거리가 4,500km인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을 일본 열도를 넘겨가며 쏜 것과 대조됩니다. ICBM을 만약에 그렇게 쐈다가는 거의 미국한테 공격을 하는 걸로 의사를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전쟁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두 차례 화성 18형 발사에 이어 이번에도 고체 연료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와 달리 연료 주입이 용이하고 기습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검증 단계가 높아질수록 안보 불안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국무부가 연속적인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어서 김양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이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포함해 이틀 연속된 미사일 발사 모두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hese launches are in violation of multipl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y pose a threat to the DPRK's neighbors and undermine regional security.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들이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저지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침묵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중국이 북한의 핵 야망을 제어할 수 있는 건설적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Secretary Blinken has discussed with his Chinese counterparts in his meetings over the last 6 months now is that we do believe that there is a constructive role that China could play to try to constrain North Korea's nuclear ambitions. 북한은 어제 미사일 발사 직후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중국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 밀착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미국 유엔 대표부는 안보리 회원국들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현지 시각 19일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시 대응할 것을 지시하면서 한미일 공동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소식 정세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ICBM 발사 2시간여 만에 긴급 소집된 NSC 상임위원회. 윤석열 대통령은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한미일 공조를 통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우선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굳건히 유지하고 지난주 미국에서 열린 한미 핵 협의 그룹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한미일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공동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미일 3국 안보실장은 전화 통화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3국 안보실장은 우선 북한의 ICBM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 공조, 북한 악성 사이버 활동 대응과 불법 외화벌이 차단 등을 통해 북한 도발에 대한 3국 공조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민자들을 겨냥한 인종 혐오 망언을 내놔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선거 유세에서 이민자가 미국의 피를 오염시킨다고 언급한 겁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1월 공화당의 첫 경선 프라이머리가 열리게 될 뉴햄프셔주 선거 유세에서 지지자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 남미뿐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도 미국으로 유입된다고 비난하며 이민자가 우리나라의 피를 오염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유세 전 언론에 사전 배포된 자료에는 없는 문구라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극렬 지지자 결집을 위해 반이민 선동을 마다하지 않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민자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피를 더럽힌다는 식의 반이민 인종 혐오 언사를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는 지난 9월 극우 성향 웹사이트 내셔널 펄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이민자를 겨냥해 미국의 피를 오염시킨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과거 나치 정권의 유대인 말살 주장과 비슷하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이슨 스텔리 예일대 교수는 아돌프 히틀러가 나의 투쟁에서 독일인의 피가 유대인에 의해 오염되고 있다고 주장한 걸 연상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스텔리 교수는 그는 이 어휘를 집회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위험한 발언이 반복되면 그것이 정상 취급되고 권장되는 관행이 생긴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밖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유세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매우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자신의 기소를 정치적 박해로 규정하고 미국 정치 체계가 썩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선거 캠프의 아마르 무사 대변인은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아돌프 히틀러를 흉내내고 김정은을 찬양하고 블라디미르 푸틴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롤 모델을 보여줬다며 동시에 그는 독재자로 통치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걸고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크리스마스 기념 행사를 앞두고 포모나 지역의 교회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물은 전소됐습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주말 예배를 앞두고 있던 새벽 시간, LA에서 동쪽으로 30여 마일 떨어진 포모나시의 한 교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도착했고 건물 지붕 위에 올라가 조기 진화를 시도했지만 점차 불은 확산됐습니다. Immediately they went into an aggressive interior attack. They were in there about 20 minutes when the roof started to collapse and the fire really expanded, so they had to go into defensive mode. 이후 화재는 3시간 이상 지속됐고 100여 명의 소방대원들이 사투를 벌인 끝에 오전 6시 13분경 간신히 불길이 잡혔지만 끝내 건물은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해당 교회는 1981년 건축된 12,000 스퀘어피트 넓이의 건물로 포모나 지역에서는 명소이자 커뮤니티 화합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당일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아이들을 위한 500개의 장난감을 준비하는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나눔 행사를 계획 중이었습니다. We have a big outreach this afternoon, and we're always reaching out to the community. So we're just grateful that no one got hurt. That's the hard thing is that because we know that
the church building could be rebuilt, but we're here for people. 화재 현장에는 교인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까지 모여들었습니다. 커뮤니티 사랑방 역할을 해왔던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며 모두가 망연자실했지만 이내 야외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추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에 현지 소방당국은 따로 지역 주민들과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을 지원했고 교회 측은 야외에서 나눔 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고펀드미에서는 교회 재건을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기금 모금도 시작됐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발생한 화재인 만큼 방화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 중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동부 지역에는 거센 바람을 동반한 겨울 폭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공기들의 결항이 이어지고 60만 가구에는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문을 열고 나가자 거센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낮에 시작된 비는 북쪽으로 이동하며 밤새도록 세차게 내렸습니다. 침수 지역을 지나가려던 차는 이내 시동이 꺼져버리고 차에 갇힌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미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겨울폭우는 주말 사이 해안을 따라 올라와 북동부 인구 밀집 지역까지 덮쳤습니다. 일부 지역엔 300mm 이상의 비가 내렸고 최대 시속 100km가 넘는 강풍도 불었습니다.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선을 덮쳐 이 일대 정전도 잇따랐습니다. 한때 60만 가구가 정전됐고 아직 복구되지 않은 곳이 수십만 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통통제도 잇따랐습니다.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서는 현지 시각 18일 월요일 아침 1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300편 넘게 지연됐습니다. 뉴욕시 지역공항에서도 항공기 170여 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됐습니다. 강력한 겨울 폭풍 후에 각 주나 시 정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되도록 집안에 머물 것을 당부했습니다. We were well prepared for 4 to 6 inches of rain, and we had 12.27 inches of rain. 현지 기상당국은 이번 겨울 폭풍우가 이곳 시각으로 18일 오후 늦게부터 점차 사라지겠지만 당분간 강풍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북동부 지역에 강풍과 폭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 연말까지 캘리포니아주에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부터 캘리포니아주 전역이 폭풍우 영향권에 접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개의 폭풍우가 캘리포니아주로 다가오면서 오늘 오전 빗줄기가 시작됐는데 내일부터는 보다 많은 양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번 비는 강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고 있으며 오는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산간 지역에는 최대 4인치, 해안에는 최대 5인치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캘리포니아주 산악지대에는 눈이 내릴 수 있다며 해당 지역을 통과할 경우 체인을 장착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법원이 올해 초 수업 중이던 교사에게 총격을 가한 어린이의 엄마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동을 방치한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버지니아주 뉴포트 뉴스시 법원은 교사에게 총격을 가해 중상을 입힌 6살 어린이의 엄마 데자 테일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이가 엄마의 총을 가져가도록 방치한 것은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사고 당시 엄마가 마약을 흡입해 이를 저지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테일러는 검찰 조사 당시 정신건강 문제와 마리화나 중독에 대한 상황을 이야기하며 선처를 호소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총격으로 피해를 입은 교사는 지난 4월 교육당국이 아동들의 총기 소지 여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4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총격을 가한 미성년자의 부모에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에는 총격에 대한 배경을 조사하면서 부모의 과실 여부가 확인될 경우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산층 가구들의 지출이 수입의 2배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타운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보통 가정에서는 평생 170만 달러를 벌고 있으나 결혼과 자녀 양육, 내 집 마련과 자동차 운행, 의료비, 은퇴저축 등으로
이의 2배인 340만 달러는 써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USA 투데이에 따르면 미국의 보통 가정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기 위해선 1년에 4인 가정 기준 13만 달러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 가구의 중위 연소득은 그의 절반인 74,450달러이기 때문에 평생으로 계산하나 매년으로 계산하나 보통 가정의 돈 걱정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보통 자녀 2명을 양육하고 대학 1학년까지 대주는 양육과 보육, 일부 학비, 의료비, 내 집 마련 비용 등은 해마다 오르고 있어 중산층 이하 보통 가정에서 생활고가 더 심해지고 있다고 CBS 뉴스는 지적했습니다. 인베스토피디아가 분류한 보통 가정에서의 평생 지출 340만 달러를 분야별로 보면 25세에서 65세까지 4인 가족들의 건강보험료와 의료비로 93만 4,752달러를 지출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 집 마련과 거래 때 얻는 주택 모기지를 장기 상환하는데 평생 79만 7천 달러를 쓰고 있으며 은퇴저축을 쌓는데 71만 6천 달러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자녀 2명을 18세까지 양육하는데 57만 7천 달러가 들이고 있고 자녀 2명의 대학 학비를 첫 해에 내주는데 2만 달러씩 4만 달러를 추가로 쓰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한 가정에서 자동차를 10대 구입해 운행하는데 27만 1,300달러를 써야 하고 결혼식과 예물 등을 위해선 3만 5,800달러를 들이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는데 출산 비용으로 건강보험을 갖고 있어도 5,700달러는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장례 비용으로는 7,850달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현금 송금 앱을 통해 거액의 잔고가 타행으로 이체되는 사기 범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페이팔, 젤, 벤모 등 송금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이체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은행 잔고를 확인한 뒤 거액을 타행으로 이체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해킹을 통해 얻은 개인정보를 통해 사용자의 송금앱에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연방수사당국은 송금앱은 돈을 보낸 뒤 다시 취소할 수 없는 점에서 사기범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다면서 앱을 은행과 연동한 뒤에는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송금앱을 통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소액 송금에만 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별도로 개설해 송금앱과 연동시키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는 분석입니다. 가톨릭교회에서 동성 커플이 사제의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전통을 뒤집은 역사적 결정이란 평가입니다. 보도에 송락규 기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톨릭 사제의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교황청은 현지 시각 18일 간청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선언문에서 교황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교회 미사나 정규 의식 중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은 안 된다고 못 박았지만 그동안 동성 결혼을 배제해온 가톨릭 교회의 전통을 뒤집는 결정입니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하느님이 모든 일을 환영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선언이 이성 간 혼인성사와 혼동될 수 있는 예배의식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 교리를 수정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결혼은 이성 간에만 성립한다는 기존 교리의 핵심은 흔들지 않으면서도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 자체는 가능하도록 한 시도인 셈입니다. 앞서 교황은 이성 간의 결혼과 혼동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 동성 결합을 축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Somos todos hijos de Dios. Y Dios nos quiere como estamos y con la fuerza que luchamos cada uno por nuestra dignidad. Ser homosexual no es un delito.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선출된 이후 가톨릭 교회가 성소수자를 배척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난달엔 성전환자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 성사를 받을 수 있다는 교황청 교리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교리 선언이 보수적 가톨릭계 비판과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메디케어 플랜 제공자 아스티바 헬스가 LA 한인타운에 사무실을 개설했습니다.
아시안들을 위한 메디케어 플랜 제공자인 아스티바 헬스가 LA 한인타운에 사무실을 개설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본부를 두고 있는 아스티바 헬스가 지난 토요일 오전 LA 한인타운 사무실 개소를 알리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아스티바 헬스는 서울 메디컬, 센터 메디컬, 한미 메디컬 등 한인사회가 보유한 폭넓은 의료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인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We would like to serve the Korean community. So where else could it be other than in the Korean center, right? And we visited the center, and we tried to find a good location for the center where we think it's good exposure to the seniors.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 의원도 아스티바 헬스 사무실 개소를 축하하기 위해 이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메디케어 자체가 어른들이 잘 모르는 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서비스를 해주면서 가족들과 같이 그러니까 에듀케이트 해 나가면서 그 노인들의 생활, 노인 어른들의 생활을 좀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고 좀 더 즐길 수 있고 그냥 이제는 끝나간다 그게 아니고 가족들과도 즐길 수 있고 좀 더 건강한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그 헬스케어 그 센터가 오픈된다 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왔고요. 한편 아스티바 헬스는 그동안 베트남 커뮤니티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인 시니어들을 위한 맞춤형 플랜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